첫사랑은 잊혀져서 남는 게 아니라 끝내 말하지 못해서 남는 거더라고요. 그땐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손 한 번 잡지 못했고 이름을 부르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그저 같은 길을 걷는 것만으로 하루가 괜찮아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문득 그 시절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은 그때는 사랑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마음, 그래서 아직도 조용히 남아있는 이야기 하나를 꺼내보려 합니다. 20살을 막 넘겼을 무렵이었습니다. 낮에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나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웠고 그래서 밤에 일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야간 근무,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불을 끄는 시간에 우리는 불이 환한 공간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컨베이어 벨트 위를 지나가는 물건들, 밤은 늘 비슷했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각자의 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본 것도 그런 밤 중 하나였습니다. 딱히 인상적인 첫 만남은 아니었어요. 신입이 들어왔다는 말, 조금 서툰 손놀림, 유난히 조용한 사람, 인사를 나눴던 기억도 정확히는 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같은 피로를 나누다 보면 굳이 친해지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평도 없고 괜히 말 붙이지도 않고 자기 몫을 조용히 해내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실에서 컵라면을 먹을 때 늘 비슷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렸다거나 퇴근 시간이 되면 괜히 속도를 맞춰 같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느꼈다거나 아무도 정한 적 없는데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일들. 그 사람은 늘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내가 말을 하면 꼭 고개를 들어 끝까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좀 춥죠? 그러게요. 그런 말들이 그날 밤을 버티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야간 근무가 끝나면 밖은 늘 새벽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직 남아있고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류장에 하나둘 모이던 시간,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집이 아주 가까운 건 아니었지만 초반 몇 분은 늘 겹쳤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피곤함을 더 보태고 싶지 않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던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짧은 귀갓길이 하루 중 가장 느린 시간이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는데 밖으로 나오면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오던 밤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왔는데 비가 생각보다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같이 쓰고 가요. 정말 아무렇지 않은 말이었는데 그 한마디에 괜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같은 우산 아래를 걸었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물웅덩이를 피할 때마다 조금씩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는 간격. 그날은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 때문인지 말을 꺼내면 이 공기가 깨질까 봐였는지 지금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일도 나오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별일 없었던 하루였는데 괜히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같은 우산, 젖은 신발, 말없이 나란히 걷던 새벽,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건, 하지만 나는 그 마음을 바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 일이었고 나는 아직 내 앞날도 책임지기 벅찼으니까요. 지금 이 생활을 무사히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조금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현명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도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늘 조심스럽게 선을 지켰고 한 발 더 다가오지 않았고 그래도 멀어지지는 않는 위치. 우리는 그렇게 밤을 함께 건너는 사람들이 되었고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쌓이는 시간들이 나중에서야 오래 마음에 남게 될 줄은, 그리고 이 밤들이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도 아직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여전히 같은 밤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라인에서 일했고, 같은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야간 근무라는 건 말보다 반복으로 사람을 익히게 만듭니다. 같은 동작을 하는 모습, 집중할 때의 표정, 피곤해질 때의 호흡. 그 사람은 일이 바쁠수록 말이 더 줄어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말을 붙이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은 작업이 조금 밀린 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몫을 끝내고도 한 번 더 내 쪽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더 보탰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말하자 그 사람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날 우리가 나눈 가장 긴 대화였습니다. 휴게실에서도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딱히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각자 컵라면을 먹고 각자 커피를 마시고 각자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이 혼자 있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밤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자주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을 잠깐 감고 있을 때도 있었고 스트레칭을 하며 허리를 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묻는 게 부담이 될까봐, 괜히 신경 쓰는 게 티 날까봐. 대신 일이 몰릴 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고 그 사람 쪽 작업이 밀리면 자연스럽게 한두 개 더 처리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걸 알고 있었는지 가끔 내 쪽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의식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도 비슷했습니다. 같이 걸을 때도 있었고 각자 갈 때도 있었습니다. 같이 걸을 때는 딱히 할 말이 없어도 발걸음이 비슷했고 각자 갈 때는 괜히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들이 며칠 몇 주 이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 사람을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거기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저 이 밤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도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말은 없었지만 자리를 옮기지 않았고 굳이 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익숙함이 사실은 가장 조심스러운 단계라는 걸, 그리고 이 단계가 지나야만 마음이라는 게 비로소 생겨난다는 것도요. 그 무렵부터 나는 그 사람의 하루를 조금씩 상상하게 됐습니다. 밤에 함께 일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낮에도 다른 일을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낮에 잠깐 다른 데서 일해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 그땐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잠은 언제 자는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사람의 작은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 중 잠깐 멍해 보일 때, 커피를 연달아 마실 때, 허리를 잠깐 짚고 서 있을 때. 괜찮아요. 그 말이 몇 번이나 목까지 올라왔다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일을 조금 더 대신 처리했고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만 아는 신호 같았습니다. 휴게실에서도 우리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붙어 앉지도 않았고 딱히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같은 테이블, 늘 비슷한 시간, 늘 비슷한 거리, 말은 없었지만 서로가 거기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확인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은 그 사람이 컵라면을 반쯤 남겼습니다. 입맛 없어요? 내가 묻자 그 사람은 잠깐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 대답이 괜히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편의점에 들을 때 일부러 빵 하나를 더 샀습니다. 요새 잘 못 먹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하며 건네면 그 사람은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짧은 말이 그날 밤을 조금 덜 피곤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작은 것들을 조심스럽게 건네는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야간 근무가 끝난 뒤 같이 걸어가는 날도 있었고 각자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함께 걸을 때는 늘 같은 구간까지만 그 사람은 더 멀리 가야 했고 나는 그보다 조금 덜 걸어가면 됐습니다. 헤어질 때면 조심히 가요. 네, 들어가세요. 그 말들이 형식적인 인사 같으면서도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꽤 많이 오는 밤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잠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우산 없어요? 내가 묻자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같은 우산을 쓰고 걸었습니다. 이번엔 어깨가 조금 더 가까웠고 걸음도 조금 더 느렸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하늘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비 오는 거 조금 이상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들 자고 있을 시간이잖아요. 그 사람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혼자만 다른 세상에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닿았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나에게 같은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직 선을 넘지도 않았지만 서로의 하루를 조금씩 걱정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쌓인 마음이 얼마나 쉽게 현실 앞에서 멈춰 설 수 있는지도, 그리고 이 밤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라고 믿었다는 것을요. 그 무렵 나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조용해졌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야간 근무 중에 관리자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번 달은 추가 근무 좀 더 가능해요? 그 사람은 잠깐 계산하듯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나중에 잠깐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더 벌어야 해서요. 설명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많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쉬는 날 없이 움직여야 하는 이유, 집안 형편, 미뤄둔 생활비, 당장 빠져나가야 할 돈들. 그 사람의 하루에는 여유라는 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의 스케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간 근무가 끝나면 곧장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휴게 시간엔 잠깐 눈만 붙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같이 걷던 귀갓길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히 기다려보기도 했지만 곧 그만두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점점 알게 됐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사람이 작업복을 갈아입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집에 가면 그냥 자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는 그 뒤에 이어질 말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조금 쉬면 안 돼요? 그런 말들이 위로가 아니라 사치처럼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미루면 내일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내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그 감정을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의 삶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고 그 사람은 더 바빠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서로를 생활에서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이름의 방식이었겠죠. 어느 밤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많이 못 보네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은 그 말 뒤에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다음 일을 생각하고 있었고 나는 그 사람을 붙잡을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관계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때문에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점점 다른 시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함께 좋아할 여유가 없어서 그 차이가 이렇게 큰 거리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도 야간 근무는 평소처럼 끝났습니다. 기계 소리가 멈추고 사람들은 하나둘 작업복을 벗었고 나는 습관처럼 그 사람 쪽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 늦게까지 정리를 하다가 나보다 먼저 출입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갈게요. 늘 듣던 말이었고 늘 하던 인사였습니다. 네. 조심히 가요.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날은 더 붙잡지 않았고 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몸에 바로 닿았습니다. 그 사람은 겉옷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앞서 걸어갔고 나는 조금 뒤에서 그 뒷모습을 보며 걸었습니다. 같은 방향이었지만 굳이 보폭을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말을 걸 수도 있었고 그날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 사람이 잠깐 멈췄다가 뒤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서로 웃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 서로를 바라보다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무 시간이 바뀌었는지 라인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만둔 건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고 굳이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늘 앉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고 그걸 보고서야 아,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휴게실에서도 퇴근길에서도 그 사람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이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았고 일이 조금 더 피곤해진 것 같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실감이 났습니다. 같은 밤을 버티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보다 그 사람을 의식하며 살던 내가 갑자기 혼자가 됐다는 느낌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 감정을 굳이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기엔 아무 일도 없었고 그저 스쳐간 인연이라고 하기엔 마음이 자꾸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절은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밤에 일하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문득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비 오는 날,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질 때, 사람들 다 지나간 거리에서 혼자 걸을 때, 그럴 때면 그날 골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순간이 아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왜 한마디를 못했는지, 왜 늘 하던 인사로 그날을 흘려보냈는지 지금의 나는 그 이유를 조금은 압니다. 그때의 나는 좋아하는 마음보다 살아가는 일이 더 급했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내 하루를 버티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서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꺼낼 여유가 없던 시절.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상처 주지 않았고 아무도 붙잡지 않았고 아무도 잘못하지 않은 채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게 그 시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가끔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만 불러봅니다. 소리 내지 않고 누군가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저 그 시절의 나를 한번 떠올리는 정도로 그렇게 그 시절은 내 삶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크게 흔들지는 않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은 채로 내 첫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지나간 감정이었는지는 굳이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시절의 내가 분명히 누군가를 마음에 담았고 그 마음을 끝내 말하지 못한 채 지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조금은 더 조심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까지는 부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그 시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서야 가끔 그 시절을 돌아봅니다. 왜 그렇게 말 한마디가 어려웠는지, 왜 마음보다 현실을 먼저 접어야 했는지,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가장 요란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가장 오래 남아있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첫사랑이란 건 함께하지 못해서 더 남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의 나를 가장 솔직하게 남겨두고 간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를 조용히 이해해보려 합니다. 그 시절에도 최선을 다해 살아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